기울기와 분리각의 이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울기와 분리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께에 따른 분리각은 동일하죠. 기울기하고 분리각을 왜 묶었냐면 기울기에 따라서 분리각, 지금 얘기 드리는 분리각은 쿠션에 대한 입사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입사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궤적, 그 궤적들이 다 틀려지는데, 그 중에 뭐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용하시면 당구를 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성적과 좋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준점을 좀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건 초구 모양인데요. 수구로 일적구로 맞췄을 때 분리되는 거,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3포인트를 받고 들어가겠죠. 여기서 뭐 회전이 뭐 많다 적다 이런 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구로 일적구를 맞췄을 때 그 분리각, 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응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약간만 틀게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기울기 한 50도의 50 기울기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 기울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수구의 거리에 따라서, 수구의 거리가 좀 멀면 약간 밀림이 작용을 해서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상단 뭐 당점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보다 살짝 더 길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근데 요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분리각 2분의 1이었을 때 요거를 90도 틀었을 때는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렇게 득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져요. 일적구 위치가 이렇게 가면 당연히 요 거리에 따른 벌어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도 틀려지겠죠. 뭐 궤적이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떨어진 위치가 틀려질 거고요. 요 지금 라인을 하나 형성을 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이 일적구를 맞췄을 때 분리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공의 움직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표현한 거고요. 예를 들면 요거가 되겠죠. 요 라인의 오른쪽에서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옆돌리기 형태, 지금은 전부 반두께의 무회전이에요. 반두께의 무회전인데 옆돌리기 형태의 공이 되겠죠. 아니면 좀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요 위치에서는 옆돌리기 형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더블 형태의 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서는 옆돌리기 무회전으로 반쳤을 때 옆돌리기 아니면 더블 형태의 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치면 요 가이드라인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치면 당연히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약간 뭐 이걸 뒤돌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껴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공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0이었을 때는 요 정도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도 틀려질 거예요. 일적구가 가까이 오면, 저한테 가까이 오면 당연히 분리가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니까 공이 좀 멀어질 거고요. 이 기준점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쪽으로 가까이 가면 더 짧아질 거고요. 그 대신 이 라인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라인을 동일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 기울기가 0이었을 때는 35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라인이, 가이드라인, 우리가 이제 뒤돌리기 형태를 쳤을 때, 그러면은 이런 류의 공이 나왔을 때 뭐 일적구가 요 근처에 있고 이적구가 한 4포인트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무회전으로 반 치면은 그냥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서 회전을 더 주면 뭐 그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회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랬을 때 일단 무회전 기준으로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0이었을 때. 그러면 요번엔 또 옆돌리기 형태네요. 기울기가 10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치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위치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회전으로 반을 치면. 그러면 요 가이드라인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10이었을 때는 한 60포인트 정도 떨어져요. 아까 기울기가 0이었을 때는 40포인트가 좀 안됐죠. 35, 그리고 기울기가 0이었고 기울기가 10이었을 땐 60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무회전으로 그냥 반두께 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기울기 20이었을 때는 무회전으로 치면 한 30포인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 위치에 따라서는 틀리니까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울기 20이었을 때는 무회전으로 쳤을 때 뭐 한 30포인트 정도 위치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 이적구가 한 1포인트나 이런 빅볼 형태로 서 있었을 때는 요런 류라고 하면 그냥 뭐 무회전 반치면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이거는 기준 그냥 제가 테스트 하면서 저 나름대로 치는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갖고 기준점은 스스로 잡아보시는 게 맞기는 할 거예요. 30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40이었을 때는 코너 정도 떨어진다. 그리고 40이었을 때는 코너 떨어진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런 류의 공 반치면 코너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밀림이 없이 그냥 무회전으로 정확히 무회전을 치면은 코너를 돌지 못해요. 못하는데 상단을 주고 쳤을 때 코너를 돌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림이 조금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리고 50 기울기였을 때는 뭐 이 정도 떨어질 거고요. 60 기울기 그리고 50도 마찬가지로 아까 40이 코너였는데 50이 여기죠. 그리고 60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일적구를 맞고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각도상으로는 근데 밀림이 작용해서 앞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거를 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비껴치기 형태에서는 뭐 이론적이라고 하면 그 자리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살짝 밀림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쳐보시면 알 거고요. 70에서는 뭐 약간 뒤쪽으로 밀림이 있어서 한 포인트 정도 뒤로 오고요. 기울기 80이었을 때는 한 2칸 정도 뒤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바로 전에 제가 세워치기 말씀드릴 때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에다가 일적구 위치에서 2칸 뒤로 오는, 그러니까 합이 6이 되는 그 위치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쳤을 때 돌아올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스트로크나 뭐 밀림, 억각에서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플로리다 백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치면은 여기 맞추면은 무회전으로 한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떨어뜨리려면은 여기 맞고 무회전이면 당연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꼿꼿이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밀림이 작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거의 원인은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 수준에서는 좀 이런 건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좀 계속 다르게 이제 스트로크나 이런 거 영향, 뭐 테이블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많이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거 정확하게 어디 위치다라고 좀 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은 패스하고요. 이거는 옆돌리기 형태인데 뭐 앞돌리기 형태죠. 앞돌리기로 이렇게 이 정도 궤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뒤돌리기 형태인데 무회전이었을 때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억각 10이었을 때는 뭐 이런 형태.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앞돌리기 형태에서 코너하고 40을 연결한 선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구하고 일직선이면 무회전으로 반치면 뭐 30포인트, 요 10포인트 좀 안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좀 맞고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게 정확하게 코너 떨어졌을 때 코너로 갈 때 있고 여기로 올 때도 있고 짧게 올 때도 있고, 이게 당점과 뭐 힘과 이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억각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의 그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일직선이었을 때는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앞돌리기 형태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뒤돌리기 형태인데 무회전으로는 좀 이런 공을 잘 안 치죠. 근데 이제 지금 요런 류에서는 뭐 앞돌리기를 뭐 무회전으로 반두께도 치겠지만 뭐 얇게 해서 뭐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그냥 일단 보기만 하셨죠. 길기가 10이었을 때 이렇게 가고 뒤돌리기 형태로 갔을 때는 뭐 길기 10이었을 때는 뭐 이런 궤적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20이었을 때는 앞돌리기 뭐 이렇게 형성을 하고 뭐 뒤돌리기는 뭐 약간 밀림이 있어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또 기울기가 30이었을 때 요거는 위치가 앞돌리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고 요거 30이었을 때 이렇게 가고 그리고 40이었을 때는 이렇게 가고 40이었을 때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차가 다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방식이 틀리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 못 드리는데 저는 이건 제 기준점인데 요 지금 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으로 이 40 기울기였을 때는 이 일적구하고 수구하고 반을 맞췄을 때 떨어진 위치부터 한 25포인트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 25포인트 위치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위에 있어서 뭐 각도상 만약에 여기를 맞았을 때는 여기서부터 25포인트 요 위치에 떨어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거보다 더 아래라고 그러면 뭐 여기 좀 더 아래에 있어 일적구가 아래에 있어서 분리돼서 여기가 맞는다고 그러면 5포인트 위치에 맞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많이 잡거든요. 이 기울기에 대해서 1포인트 지점부터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얘기는 요 연장선을 해도 25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약간 더 이제 밀림값이 있으니까 밀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더라도 원쿠션 맞고 거기부터 25포인트 좀 벌어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빨리빨리 돌렸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30이었을 때는 저는 3포인트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울기가 20이었을 때는 40 그리고 50 60 그래서 전 종을 2.5 2.5 3 4 5 6 이건 제 기준점이에요. 2.5 3 4 5 6을 가지고 1쿠션 맞는 부분부터 해서 계산을 하면 좀 많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공이 좀 더 나와야 되면은 원팁을 주고 한 포인트 정도 영향을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투팁을 주고 그러면은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갈게요. 이거는 70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영향을 가지고 가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점은 반두께였을 땐 70은 2포인트 영향이 있다 라고 저는 기준을 잡고 가고요. 그리고 60이었을 때는 1.5 그리고 뭐 50이었을 때는 50이었을 때는 10 그러니까 1이죠. 1포인트 10포인트의 영향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저는 5 1 6 1.5 7 2 8 2.5 그리고 종으로 3 4 5 6 이렇게 저는 기준점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기준점이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쳐보셔서 좀 비슷하게 제가 기준점 잡는 거하고 맞다 그러면 같이 비슷하게 잡으시면 아마 좋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모회전이었을 때요. 그리고 뭐 40이었을 때는 뭐 한 0.8 이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30이었을 때는 뭐 제자리 20이었을 때는 뭐 뒤로 밀리겠지 당연히 뒤로 밀려서 이런 형태로 유지할 거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을 때는 뭐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있을 때는 뭐 지금 10기울기죠. 10기울기로는 뭐 뒤로 빠질 거고 이거를 근데 우리가 10기울기였을 때 세워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회전으로 반 맞췄을 때 이거를 테이블로 보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하나 두 개예요. 두 개에다가 여기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요 위치에 있을 때 쉽게 맞겠죠. 여기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이건 뒤돌리 형태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으로 갔을 때 6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2.5, 3, 4, 5, 6. 이 기울기가 2.5, 3, 4, 5, 6. 그러면 이것도 지금 6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위치 정도에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기로 봤을 때, 이거를 테이블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거의 연장선이면 여기 떨어지면은 이게 아까 처음에 기울기 0이었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 파란색을 테이블 위쪽으로 연결된, 위쪽으로 한 40포인트 더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치면 하나,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위치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좀 다 동일하게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한 번씩 테스트를 하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설명이 어렵죠. 일단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좀 이해를, 어려운데 이해하라는 거 말 자체도 웃기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얘기가 다 이해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해 안 되신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 기울기가 10이었을 때 똑같은 거죠. 아까 전에 그거를 이제 계속 반대로 틀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큰 테이블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횡의 10은, 이 횡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0이잖아요. 근데 요걸로 보면 20이잖아요. 20. 그럼 20이면 제가 아까 전에 4라고 그랬잖아요. 4. 왜냐면 여기가 2.5, 3, 4였으니까 20이면 4잖아요. 그러면 무회전을 쳤을 때 여기 맞고 반 포인트 정도 되는 위치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 포인트 맞는 위치에 떨어지면은 4가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기울기였을 때. 아까 전에 왜냐면은 제가 2.5, 3, 4, 5, 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코너에서부터 만약에 기울기를 따졌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4. 근데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보면 여기 떨어지죠. 그럼 처음에 제가 10기울기였을 때, 횡 10기울기였을 때 한 6포인트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랑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연장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쭉 연장했을 때, 큰 테이블로 해서 쭉 연장했을 때, 이 파란색 테이블로 보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라는 거죠. 4.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맞으면은 1.5,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1.5, 2.5, 3.5, 4. 대략 4 정도 맞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공이 돌다 보면 다 한 바퀴 돌리면 연관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응용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작은 테이블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우는 테이블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공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리가게, 우리가 보통, 아니, 저도 제가 이렇게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실력은 안 되지만 제가 나중에 이거를 알았을 때, 너무 모르고 쳤을 때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아쉬웠던 부분들, 너무 이해 못하고 쳤었는데 알고 나니까 와, 이런 걸 이해 못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혹시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괜히 고생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했다가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 말을 오늘 너무 버벅대네요. 이 세 가지는 뭘 나타내냐면, 수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을 때예요. 달라졌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리드를 해놨으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좀 틀리다는 걸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공 같은 거예요. 이것도 공이, 이 지금 요거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을 세 개를 같이 나란히 놓고 보니까, 아,
수구 위치가 좀씩 다르구나라고 알지, 게임할 때 이런 공이 한번 나오고 뭐 한 10이닝 지난 다음에 이런 공이 나오고 또 10이닝 지난 다음에 이런 공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비슷한 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공. 비슷한 공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기울기를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이 공이랑 이 공이랑 이 공이랑 비슷한 공이니까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쳤으니까 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미묘한 변화값 있잖아요. 변화값을 감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은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게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공들을 어떻게 다름을 느끼려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를 느끼려고 그러면 이 라인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 라인. 그럼 기울기가 지금은 여기가 한 30기울기 정도 되죠. 이거는 대략 한 40기울기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20기울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다 다른 공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공이지만 좀 틀리다는 거죠. 동일하게 치면은 다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두께 무회전을 두고 친다 그러면, 물론 지금 뭐 여기서 뭐 이 공은 키스가 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배제하자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냥 반두께 무회전으로 반두께 치면, 이 공은 무회전으로 반두께 치면은 지금 아까 30기울기면은 3이라고 그랬잖아요. 30포인트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요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회전으로 치면. 무회전으로 그냥 반두께 치면 요 정도 떨어지니까 여기서 회전을 2개 정도 주면 한 요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면 3개 정도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전을 줬을 때 1, 2, 3에서 먹는 거는 한 3.3에서 3 정도 영향이 있잖아요. 요 포인트 상으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면 3팁을 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회전을 주면. 근데 이게 지금 다 무회전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차이들이 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회전을 쳤을 때 이거는 아까 2.5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2.5, 3, 4, 그리고 여기였을 때 이제 10기울기면은 5, 일직선이었을 때 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5면 요 정도 떨어지니까 감안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다 줘도 한 요 정도 떨어지니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께까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키스를 팰 수 있는 먼저 두께부터 설정을 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점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 같은 경우는 뭐 행위하지 않아도,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40, 30, 20이잖아요. 20이면은 4칸이라고 그랬잖아요. 4칸이면 여기서 그냥 반쳐도 2칸 가고 2칸 가면은 들어가는 공이라는 거죠. 굳이 여기서 회전을 더 줘서 뭐 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공들이 다 틀리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수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구 위치가 예를 들어서 어디냐에 따라서 이 공은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정도 있으면은 한 뭐 이게 몇 기울기일까요? 뭐 요거부터 요렇게 있으면 이게 40기울기잖아요. 40기울기면은 무회전으로 반 맞추면은 코너에 떨어져요. 코너에 떨어지면 회전을 한 2개 정도 주면 2칸 정도 더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위치에서는 회전을 뭐 2개나 3개나 뭐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준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공이에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똑같이 치면은 당연히 길어진다는 거고, 여기 있을 때 똑같이 치면은 당연히 짧아지는 거예요. 조절이 다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쳐야 되느냐, 요 기울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냥 뭐 형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좀 틀려지니까 그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설명드리려고 했냐면, 이 전체를 큰 테이블로 봤을 때, 요, 우리 10기울기, 20기울기는 세로로 놨을 때 20하고 40하고의 그게 맞아요. 근데 30기울기는 한 50하고 60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떨어져서 좀 요 정도 떨어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40은 똑같죠. 40은 40이고 45도가 제일 좋긴 해요. 뭐든지 체크하기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단축을 해서 10, 20, 30은 뭐 여기서 반씩, 그리고 여기까지는 반반반반 나누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미묘하게 좀 어렵다는,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제가 따로 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일단은 요건 배제하고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이유가 그 기울기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위치가 10, 20, 30, 40, 40, 0, 10, 20, 30이면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서 뭐 이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뭐 원팁 주고 반 치면 되겠다. 어떤 기준점을 가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20이었을 때는 여기 30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20이었을 때. 근데 뭐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회전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뭐 하나 더 주면 여기 원팁 정도 올 거고, 2팁, 3팁 뭐 영향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회전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하나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회전을 조절을 하라는 거죠. 기준점은. 이거는 반두께. 왜냐면 반두께가 가장 겨냥하기가 좋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본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칠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칠하는 건 아니고 이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점은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30이었을 때는 3칸 움직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맞추면 분리가 한 요정도 떨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3칸이면 여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그냥 반 맞추면 이게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아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회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전을 약간 죽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두툼하게 좀 각을 조금만 빼든가, 요런 거는 요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응용을 하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회전을 뭐 한 2개 더 주든지 해야겠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50이었을 때는 제가 아까 40이 코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몇 가지만 외워놓고 거기서 응용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코너가, 제가 아까 전에 무회전으로 반쳤을 때 코너가 40이라고 그랬는데 40이 코너인 거죠. 그럼 50이면 그보다 짧아요.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두께를 조금 더 약간 죽이든지 아니면 살짝 조절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런 형태의 공을 칠 수 있는, 확률 높게끔 이렇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기울기를 안 보고 막 기울기가 막 40인데 뭐 아니면 30인데 이런 공률을 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울기가 너무 좀 더 깊어서 회전을 없이 또 회전을 조절하는 거죠. 이제 조절을 좀 더 주고 뭐하고 조절했을 때는 너무 조절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나 이랬을 때는 그냥 반에 약간만 조절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에서는 이런 게 확률이 좋다는 거예요. 조절을 특히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만약 이 공이 이쪽에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40이었을 땐 코너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더 확률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런 공을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만 치면 들어가는 공들 류가 어떤 건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저거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뭐 30이니까 건지는 뭐 제자리에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1팁, 2팁, 뭐 3팁 뭐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회전 다 주고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그린 거고요. 여기서 뭐 반두께 쳐서 회전을 다 줘서 여기 떨구면은
역회전이 먹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거지로 한번 그려본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그려놓은 거고, 이것도 이거는 그 부분인 거죠. 이게 좀 이거 어렵다고는 했는데, 이거는 형태는 뭐 이렇게 가려고, 이거는 좀 생략할게요.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뭐예요. 이거는 생략하고, 이거는 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기울기가 40이잖아요 40이었을 때 0.8 정도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0.8 가고 0.8 가면 그냥 무회전으로 맞춰도 이런 궤적을 그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회전을 더 줘서 뭐 이렇게 떨구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반두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는 좀 의욕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설명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좀 뭐 그러네요. 근데 이게 아마 좀 반반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별 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좀 의미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예전에 칠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쳤었거든요. 같은 형태면 그냥 여기서 약간 틀려지니까 이렇게 치자, 좀 달라지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얼마큼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안 가지고 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준점은 이게 기울기 몇에만큼 차이구나, 몇에만큼 차이구나라는 거를 좀 가지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더 정확도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쳤던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기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분명히 자기의 무기로, 아니면 뭐 어떤 기준점 몇 가지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뭐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